당장 내년이 아니더라도 공부는 하자. 산책 갈 때도 좀 살아보고 싶은 동네 가보고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이런 거 기준으로 다 엑셀 만들어서 조사를 해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문제가 딱 터졌던 거죠. 오히려 그때는 전셋집이 되게 나의 애를 먹였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거든요. 내 집 마련부터 건물주까지 되는 방법을 찾아서 함께 공부하고 성장하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프로 엔잡러분을 모셨습니다. 너무 다양한 일 하고 계시는데 유튜브 개념 있는 희애 씨 운영하시기도 하고 사실 이제 작가라고 불러도 되는 손희애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유튜브에서는 개념 있는 희애 씨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뭐 방송, 작가 등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손희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텐션이 높으세요. 우리 채널은 항상 좀 약간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오늘은 좀 보시는 분들도 좀 약간 다르다라고 느끼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개념 있는 희애 씨가 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개념 있다고 말하기가 좀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제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되게 알아야 되는 뭐 개념들이나 정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중의적 표현.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정리해드리는 희애 씨다라는 의미에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아니 무슨 연예인 출신이세요? 텐션이 장난이 아니신데?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사실 지금 결혼도 하셨죠? 네, 맞아요. 그리고 나이도 지금 30대? 맞아요. 네. 어리진 않습니다. 네. 근데 결혼을 일찍 하신 편인가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 다들 늦게 하다 보니까 28살에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뭐 다들 뭐 이렇게 빨리 해? 이런 질문 그때만 해도 좀 빨리 하는 편이라고 얘기하던 시절이구나. 근데 요즘에도 많이 더 늦어졌으니까. 그럼요. 맞아요. 근데 이미 서울 역세권에 내 집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사신 거예요, 이게? 제가 29살에, 그러니까 20대가 끝나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한 거고요. 결혼으로는 2년 차 됐을 때 내 집 마련을 서울 역세권에 했습니다. 그럼 결혼 2년 차면은 연도로 치면은 언제? 2019년이요. 2019년도에. 그럼 2019년도면은 약간 그때 2018년에 정책 나오고 약간 좀 주춤하면서 맞아요. 분위기 좀 안 좋을 그럴 분위기였는데 그 상반기 하반기 언제 사신 거예요? 저는 이제 5월에 계약을 했고 6월에 들어갔어요. 5월만 해도 분위기 그렇게 안 좋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우리 이때 사자라고 해서 산 게 아니고 저희가 2018년도에 들어갔을 때 신혼집을 전세로 마련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전셋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전세 사기. 그러니까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갈 때 등기부등본 깨끗한 집이었거든요. 근데 집주인은 이 재산상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당해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희 입주민, 그러니까 세입자보다도 이제 우선되는 그 세금이 중간에 낀 거예요. 이게 실제로 만나기가 그렇게 많은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또 걸리셨대? 이거 갈 때는 깨끗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 당하니까 너무 억울했지만. 그럼 경매당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다행히 주인은 바뀌어서 저희가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그 몇 달 사이에 정말 하루하루 잠을 못 이루었어요. 이거 못 받는 거 아니야. 뭐 오만 생각을 다 했었고 다행히도 그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은 했으나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한다고 해서 돈이 뚝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정말 몇 달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길에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되게 크게 데이고 나니까 이거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이게 상황이 좀 여의치 않더라도 우리가 진짜 긁을 수 있는 거 최대한 긁고 우리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되게 빨리 몇 달 만에 결정되고 바로 내 집 마련을 하게 됐어요. 야, 그러면 근데 그때 전에는 그럼 아예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도 아예 없으셨고. 네, 근데 이게 정말 확실히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 맞는 게 저희가 19년도에 집을 살 생각은 없었지만 저희가 원래는 전세 2년 총 결혼 4년 차에 내 집 마련하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당장 내년이 아니더라도 공부는 하자. 임장은 항상 다니자라고 해서 뭐 가령 산책 갈 때도 좀 살아보고 싶은 동네 가보고 그리고 당장 대출 받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만약 그럼 가봤던 그 동네에 대해서 대출 받으면 얼마 나올까? 뭐 이런 것도 저희 뭐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이런 거 기준으로 다 엑셀 만들어서 조사를 해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딱 터졌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돈이 엄청 모여있고 그런 건 아니었으나 그런 정보가 사실 힘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거 준비를 안 해놨는데 갑자기 이런 일 당하면 더 지금 막막했을 텐데 다행히 좀 공부를 해놔가지고 그나마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럼 우리가 사야겠다 맘먹으니까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은 게 있어서 맞아요. 빨리빨리 결정할 수 있었다. 시간 되게 없었는데 동네는 다녀봤던 데 중에 마음에 드는 데가 있었으니까 네. 그 안에서 그럼 당장 매수할 수 있는데 어딘지 알아보자. 그래서 좀 선택지를 추릴 수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은행에 상담을 받는다거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플랜을 되게 빨리 짤 수가 있었어요. 아 근데 보통 이제 지금 이제 유튜브 보고 이런 분들은 그나마 좀 관심도가 좀 있으셔가지고 네. 이런 얘기도 그래 뭐 공부할 수도 있지 이러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사실 결혼하면서 막 공부하고 이런 거 네. 내가 당장 뭐 6개월 뒤에 사겠다 이러면 막 공부하는데 맞아요. 나 한 4년 뒤에 살 건데라고 하면 공부 잘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왜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됐는지 왜 어떤 뭐 계기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은행원 출신이어서 네, 관심이 있기도 했고 이제 저도 네.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이런 금융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계속 관심을 갖고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남편한테 되게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딱 그 마음이었거든요. 지금 살 거 아닌데 왜 공부해? 그러니까 저도 그런 관심 있는 사람이 결혼 잘하셨네. 근데 남편이 아니다. 공부를 항상 해야 된다. 이제 엑셀 파일 만들어가지고 공부했던 거, 뭐 임장 다녔던 거, 그리고 대출 그냥 재미로라도 알아봤던 거 이런 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해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덕분에 이제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생각을 했지만 네. 남편이 그런 준비를 해준 덕분에 내 집 마련을 좀 빨리 서두를 네. 수가 있었어요. 아 근데 서울 역세권이면 사실 그때도 싼 건 아니었거든요. 아 그럼요. 2017년에도 비싸다고 했었던 그럼요. 건데 그럼 그거를 어떻게 마련하는 그 자금도 그렇고 뭐 어떤 종류를 사는 게 그때 현실적으로 좀 내가 할 수 있었는지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일단 서울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를 한 케이스였어요. 네. 근데 제가 처음부터 아파트를 사야겠다 이렇게 딱 타겟팅을 한 건 아니었고 제가 임장을 평소에 되게 많이 다녔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역에 대한 선택지는 추려져 있었고 네. 그 안에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자금 그리고 긁어 모을 수 있는 자금 그리고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금 이런 것들을 쫙 알아봤을 때 아파트 몇 개 그리고 아파트를 한두 개 이 정도의 선택지가 나왔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네. 아파트 기준으로는 보금자리 론도 되고 디딤돌 대출도 되는데 지금은 슬슬 풀리는 분위기지만 그때는 더 나오는 대출액이 적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금자리 론도 받고 뭐 디딤돌 대출도 받고 한다고 해도 돈이 좀 부족했어요. 근데 아파트는 대표님은 아시겠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고 부동산담보대출이에요. 그래서 대출을 받는 게 뭐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40~50% 정도 대출이 나오면 아파트는 부동산으로 쳐서 70~80%까지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대출을 받으면 그 훗날에는 힘들겠지만 당장 돈을 끌어올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좀 더 유력한 후보가 됐고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고나리질 머리 관심 갖고 입대는 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고나리질 되게 많이 당했어요. 아파트를 살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아파트를 돈 안 오른다. 아파트를 실제로 살기엔 부적합하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는 현실적인 돈 문제도 그렇지만 아랍으로 다녔을 때 실거주하기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당시에 자금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인테리어 하는 것도 물론 염두는 했으나 기왕이면 지금 자체의 컨디션이 좋으면 인테리어를 기본만 하고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들이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먼 훗날을 봤을 때 투자하는 용이 아니라 지금 당장 몇 달 뒤에 들어가서 실거주할 거니까. 지금 좀 있으면 경매 당할 수도 있고 위험한데.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지역을 이미 추려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신혼부부들은 이제 신혼집을 얻을 때부터 항상 하시는 질문이 어디 살아야 돼요를 물어봐. 왜 남한테 물어보냐고 그걸.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데 결정이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방금 전에 지역 필터링을 하셨다는 거. 그 기준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건 확실히 이제 본인의 나에게 중요한 게 뭔지 우선순위를 좀 짜놓으시면 그게 좀 편할 것 같은 게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저희는 교통이 최우선이었어요. 교통. 네, 그래서 저희는 역세권 중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상권이 잘 돼 있는 데가 어디인지 그거를 좀 우선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역세권이라고 해서 주변이 다 주거지인 게 아니고 또 어떤 역세권은 마치 뭐 강남, 뭐 역삼 이런 데처럼 다 상권인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세권 중심이지만 주변이 이제 주거랑 상권이 잘 결합이 된 데가 어디일까? 요 우선을 저희는 봤었고요. 그리고 돈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돈 위주로 해서 네이버 부동산으로 쫙 솔팅을 해가지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들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통까지 결합된 곳이 어디일까? 이렇게 좀 순위를
쌌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보통 거기서 이제 두 갈래로 나뉘었잖아요. 서울에 있는 아파텔, 뭐 오피스텔이나 네네. 아니면은 경기도로 조금 빠지면 이제 아파트도 네. 갈 수 있단 맞아요, 말이죠. 맞아요. 근데 거기서 왜 서울 쪽을 선택하신 건지. 네. 그거는 본인의 직업의 특수성이 좀 따라오는 문제일 텐데 이제 저는 네. 뭐 다양한 직업을 하지만 방송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경기도 쪽에 거주를 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방송국 가고 이런 것들을 결국은 차로 또 다 이동을 해야 네,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차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또 그 부가적으로 차도 사야 그렇죠. 되고 현실적인 문제가 따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모든 것들이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교통이 제일 중요했고 네. 그리고 내가 일을 하러 다니는 데에서 왔다 갔다 하는 편의성 네.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했을 때 서울을 벗어나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때 2019년 5월쯤에 계약을 하셨으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3년 전인데. 그렇죠. 그 사이에 어떤 뭐 가격에 막 변화가 좀 있었나요? 뭐 일단 저는 팔아보진 않았지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저랑 비슷한 층수나 뭐 혹은 비슷한 평형대 같은 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내놓은 걸 보면은 퍼센테이지로는 적게는 한 150%, 많게는 20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네. 물론 당연히 고층일수록 더 많이 나오는 거지만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요즘에는 돈 아파트값 내려간다, 뭐 올라간다 얘기가 되게 많지만 네. 일단은 현재는 실거주를 하고 있기 실거주하고 때문에 있으니까. 이제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부분이고 다만 그 생각은 있어요. 오히려 그때는 전셋집이 되게 나의 애를 먹였지만 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구나. 왜냐하면 19년도도 높았다고 했지만 네네. 그 뒤로 더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뭐 아파트이 좋니 나쁘니 얘기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그 후에 되게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선택의 영속이겠지만 네.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밀고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실제 아파텔에 거주해 보시니까 생각했던 거 대비 뭐 좋았다 나빴다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냥 뭐 아파텔도 다 사실 다 다르긴 맞아요, 하지만 맞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느낌에. 일단 나쁜 것부터 먼저 네네네. 얘기를 하면 관리비는 확실히 많이 나옵니다. 아, 관리비. 네. 네. 현실적인 네. 문제잖아요. 네네. 네, 관리비는 저희가 들어갈 때부터 이미 다 자료조사를 통해서 감수를 한 부분이었어요. 네네. 네, 관리비가 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나쁜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파텔은 계약 평수 기준으로 하기 네네. 때문에 실질적으로 느끼시기에 평수가 되게 작다고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성 면에서는 네. 물론 요즘에 생기는 일반 아파트들은 신축됐으면 시설 다 좋지만 예전에 아파트들은 뭐 갖춰진 시설이라는 게 딱히 없잖아요. 뭐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들. 네. 그런 아파트들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좀 잘 갖춰져 있어서 네. 저는 현재 제 나이대에 실거주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 관리비가 높은 것도 사실은 그 맞아. 뭐 경비나 맞아, 이런 맞아. 시설이 좋으니까 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맞아요. 거지. 뭐 아파텔,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뭐 전기료를 2배, 뭐 3배 받고 뭐 아니죠. 이런 건 아니니까. 맞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커뮤니티까지는 아니지만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낸다고 생각하면 또 주차도 잘 되고 그런 맞아요, 것들도 맞아요. 있다는 거. 아, 그러면은 막상 내 집을 갖고 실제 실거주 해보시니까 그 전에 집이 없을 때 뭔가 전세나 이렇게 살았을 때 대비 가장 뭐 달라지는 게 뭐예요? 네. 이게 저는 이렇게 차이가 날 줄 몰랐는데 심적 안정감이 정말 달라요. 저는 성인이 된 이후로는 내 집에 살아본 기억이 없거든요. 계속 월세, 전세로 살았기 때문에 저는 결혼 이전에도 월세살이, 전세살이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게 되게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도 나름 제가 살고 있는 그 거주 공간에 애착을 갖고 꾸미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내 집이 생기고 나서의 그 마인드는 완벽하게 다르더라고요. 정말 뭐 하다못해 청소하는 그 정성조차 다르고 그리고 일단은 현실적인 게 전세나 월세 살면 2년에 한 번 내가 또 어딘가 떠날 그 마음가짐을 항상 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자진해가지고 나 이사 가야겠다, 뭐 이 집 팔아야겠다가 아닌 이상은 이 동네에 이 집에 쭉 살 수 있는 거니까 그 애착의 정도와 그 심적 안정감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하고 계속 월세 집을 막 살았었는데 저는 제가 임대인이기도 했었어가지고 우리 집주인의 마음을 아니까 못도 안 박았어요. 저는 항상 그 3M 그 스티커로 돼 있는 거였어요. 거리 그런 걸로 막 했었는데 내 집이 주는 그런 안정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또 이자나 이런 거 내는 것도 또 부담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과 어떤 심리적인 안정 이걸 바꾸는 건가? 자금적인 계획도 좀 더 안정화가 된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내 집 마련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나 내 집 마련해야 될 텐데
언젠가는 뭘 해야 될 텐데 네. 되게 뜬구름 잡는 상황에서 그냥 목표가 좀 흐릿하다면 네. 뭐 달마다 얼마를 모아야 될지 뭐 내가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될지 이런 게 좀 불분명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내 집 마련을 해서 당연히 대출 이자의 부담도 따르고 뭐 특히나 요즘에 금리 계속 네. 오르고 있다 보니까 걱정이 없다고 하면 절대 거짓말인데 결국은 대출에 따라서 나갈 돈이 정해졌잖아요. 네. 이제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돈을 빼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히려 목표는 좀 뚜렷해져서 그 면에서는 돈은 나가나 마음은 편해진 건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있죠. 이게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느 정도 이제 딱 그 집을 사게 되면 대출이든 뭐 딱 정해지니까 매달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좀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살게 되죠. 맞아요. 옛날은 약간 어떻게 하지 약간 맞아. 이러다가 이제는 돈 더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은 네. 아 그래 뭐 다음 달에 저축 많이 하지 뭐 이랬지만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당장 은행에 내놓으세요 이렇게 손 벌리고 있는데 문자로 맨날 날라오니까 그게 안 돼서 좀 강제성이 있어서 그래서 뭐 내 집 마련하고 결혼하면 돈 많이 모인다 이런 네. 얘기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되게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밝아 보이시고 막 이래가지고 고생 안 했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릴 때 좀 고생 좀 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냥 뭐 사실은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수저것 같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뭐 전 이런 경험을 했고요, 뭐 이런 경험을 토대서 뭐 팁 드릴게요 하면은 그래 뭐 넌 금수저니까.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실제로 아버지가 되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엄마가 거의 저와 동생을 평생 혼자 키우시면서 계속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 올릴 때 급식비도 못 내던 내가 현재의 내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잡아서 저의 사정을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그냥 진짜 학생 때 급식비 못 내고 뭐 우유값 못 내고 이런 거는 부지기수였고 이제 또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돌아봤을 때 어떻게 그럼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했을 때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공부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이 굴레를 벗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부끄러워한다거나 뭐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까 그래서 인생 될 때도 되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한 덕분에 당연히 저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성장 중입니다만 조금이나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그쵸? 사실 안 되잖아요. 좀 이렇게 내 상황이 힘들고 그러면 의지도 좀 안 생기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뭐 좀 돈을 모아야겠다, 뭐 부자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게 있나요?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똑같이 우리가 100만 원 있는 사람이어도 내가 갖고 있는 100만 원에 누군가가 또 100만 원을 얹어주면 당연히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방법을 되게 빨리 깨우쳤어요. 그러니까 가령 뭐 전세를 살 때도 LH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이런 제도를 활용한다거나 뭐 혹은 내가 여행 가고 싶은데 나 돈이 없어. 그럼 거기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또 누군가한테 어떻게 도움을 받지? 찾아봤을 때 대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뭐 그런 프로그램을 내가 이런 경쟁에서 1등해서 뭐 해외 탐방을 공짜로 간다거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방법, 구미 이런 거를 되게 일찍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 없다고 해서 포기하자가 아니고 그러면은 나 똑같이 10만 원 있고 똑같은 100만 원 갖고 있는데 요거를 좀 어떻게 극대화해서 활용하지? 라고 했을 때 그 남의 손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을 그거를 되게 좀 빨리부터 찾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맨날 이제 투자자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가장 나의 성장을 하게 만드는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거. 포기 안 하고. 근데 그런 거 찾아내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뭐 도움을 받았거나 뭐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남의 도움을 빌릴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거는 장학금을 처음 받았을 때 남의 돈으로 공부를 할 수 있구나 이거를 처음에 깨달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뭐 지금은 없어진 잡지인데 당시에는 뭐 대학내일 이런 잡지도 있었으니까 뭐 그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대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제도도 찾았었고 그리고 주거도 사실 뭐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습니다만 저 때만 해도 대학내일 이런 잡지 같은 걸 안 보면 전세 임대주택 이런 정보를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잘 구성이 돼 있잖아요. 검색하는 것도 네이버에 그냥 뭐 청년주택 제도 이렇게만 검색해도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뭐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정보 얻을 수 있는 거 되게 많이 가입해가지고 그냥 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넣었어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안 되면 거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실행력이 또 있었고. 네, 맞아요, 맞아요. 사실 사람들이 생각은 많이 하는데 실행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그 차이는 결국에 내가 얼마나 그거를 원하는가, 어떤 의지의 그런 차이. 네.